손혜원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누구를 도울까요? 저는 문재인을 도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데 저는 힘을 보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2015년 7월 달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홍보위원장을 거의 1년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4년을 거의 보내고 이제 2달여를 남겨놓고 있는 그 전체를 통틀어서 제게 믿고 홍보를 맡기고 제 의견을 들어주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사람은 단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당명을 바꿀 수도 없었고 홍보 전략을 총선에 해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제게 간곡하게 하신 부탁이 있어요. 홍보위원장을 안 하더라도 그때 제 뒤통수를 쳤던 또 이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홍보부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을 내려놓더라도 반드시 포스터와 현수막 등 홍보 관련된 디자인 관련 업무는 반드시 손 의원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제게 확고한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이 있었지만 저는 제게 주신 믿음을 준 그 후보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야말로 씩씩하게 싸워 나가서 제게 주신 모든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틀어서 제게 믿음을 준 민주당의 인사는 문재인 대표 시절, 후보 시절 딱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도 저는 저를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지시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그 판단력에 의해서라도 제가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종원 그 대표께서, 개총수죠. 그 대표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손혜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한 표 있기 때문에 그 한 표만 쓰고 싶었으나 손혜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역할을 하나를 주고 이것만 해라 했을 때 그것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태생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종원 씨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같이 비례당을 만들자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나온 엉뚱한 사생아 같은 아이디어가 바로 시민 캐스팅에 의해서 비례 후보를 만들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종원 씨가 불편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냥 국으로 조용히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편할 수 있으니 그냥 그렇게 합류하자 한 것을 제가 확대 해석해서 늘 하던 오지랖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해서 이종원 씨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명쾌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이미 제가 너무 많이 나가 있어서 불편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얘기를 못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섭섭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분은 그럴 수 있었겠다. 손혜원 같은 사람하고 일하는데 아무나 쉽지 않아요. 건축가를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좋은 건축주를 만나야 좋은 건축가가 좋은 집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들 많이 하십니다. 아무리 건축가가 훌륭해도 건축주를 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주고 그리고 밀어붙인 문재인 당대표 당시 없었으면 당 이름 바꿀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자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민주 어때요? 라는 안을 저한테 던져주신 분이 문재인 당대표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4년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민주당에서 제게 홍보 일을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도 이종원 씨하고 마찬가지로 저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목소리도 크고 주장도 강하고 해서 얘를 시키면 지 식으로 우리를 설득해 나가면은 불편하니까. 홍보에 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홍보를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홍보를 진행해 온 것이 민주당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비례연합당에서 제게 요청을 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와달라는 얘기 저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그 일에 여러 부분들을 관여하면서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느낀 거의 정확한 제 판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분들과 합을 이루어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경영하는 40년 동안도 입찰에 참여한 적이 40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늘 직원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찰에 관련돼서 문의가 오면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라. 나중에 잘 될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초장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직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해도 그만인 일을 타진해 보는 거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타진을 하는 그런 입찰이라면 나는 안 한다. 돈이 안 되고 비록 무료로 일을 할지라도 네가 아니면 안 돼. 우리는 네가 필요해. 네 생각과 네 감각과 네 열정과 네 창의력이 필요해라고 온다면 무료로도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돈을 적게 받고도 했고요. 제 돈을 써가면서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돈이 비싸고 싸고를 보는 거고 누가 잘하는지를 모른다? 제가 하는 일은 결과가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을 일을 하기만도 제 갈 길이 바쁘거든요. 지금 비례당이나 지금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을 하게 되는 저런 당들이 제게 만약에 와서 형식적으로라도 도와달란 말을 혹시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섭섭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봉주 의원과 어떻게 할 거냐. 합해라. 제가 뭐가 있어야 합하죠. 제가 당이 없는데. 저는 당을 만들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당의 기본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준다, 맡긴다 하면 제가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만은 홍보 기능뿐 아니라 저는 시민들이 뽑아주는 비례대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 비례, 당의 비례가 아니라 국민 비례를 선택하는 당이 있다면 돕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시작부터도.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그런 식으로 안을 내고
국민 비례를 뽑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국민 비례보다는 당의 비례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의 그 전체 흐름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가 갖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떠는 이 저를 누가 그렇게 쉽게 불러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크고 주장이 강하고. 그런데 제가 다음번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부터 한 얘기죠. 제가 욕심으로 15번이 어쨌다라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차단하면서 강퇴하겠습니다. 15번이 안 될 줄 알아서 제가 15번 얘기를 한 거예요. 1번이니 5번이니 빠른 번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길래 이종원 PD랑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저는 도와줄 마음은 있어도 국회의원 할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번호로 그래 15번 정도면 내가 할게. 15번이 안 될 거니까. 제가 참여를 하되 안 되는 번호를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욕심을 내서 15번을 했다라는 사람 다 강퇴하겠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여기 들어와서 댓글 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15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걸 갖고 이러고 저러고 프레임을 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어느 당, 미통당이고 언론이고 누구의 프레임을 저는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프레임이 브랜드라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복종하고 여러분들을 보듬으면서 함께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쓰러워서 이 국회의원들이 앞서서 정치꾼들이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뜻을 담지 않고 앞에서 잘하는 척하지만 뒤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주인이 되는 그런 비례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늘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함께 가야 된다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혜원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제 꿈은 제 주변의 모든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제가 3번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 접고 네가 잘하는 길로 가라. 도시재생 해라. 저도 그게 꿈입니다. 마지막 손을 털고 그리고 선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축하를 드리고 승리를 한다면 그야말로 호련히 떠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나 선거 직전까지 앞으로 남은 40여일을 떠난다라는 준비를 하면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또 손혜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라도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민주시민을 도울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으로 대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혜원 TV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전국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을 한 분 한 분을 따로 돕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경선 때부터도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돕고 지역구를 가서 시장을 다니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 비례당이 나선다. 그리고 뭔가 아직도 제가 꿈꾸던 오픈 캐스팅의 그 가능성, 현실적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또 제가 그 일에 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게 자꾸 등 떠밀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의 뜻에 맞게 도움이 되는 길을 갈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며 비겁하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죠. 제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아직도 제가 미처 이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한 10분 정도의 그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는 나설 것이고요. 그리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